그리고 오늘 발표는 음향상황 인식과 교사 학생 학습의 적용이라고 하는 주제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테크톡에서 사용할 발표 자료는 이 QR코드를 통해서 접근하실 수 있으니까 받아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발표는 다음과 같이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음향상황 인식과 교사 학생 학습 기법이라고 해서 Teacher Student Learning, TS 러닝을 위주로 준비를 했고요. TS 러닝에 조금 더 비중을 둬서 발표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TS 러닝이 최근까지도 다양한 태스크나 시스템에 적용이 되고 있고 다양한 응용 방법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응용 방법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이런 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TS 러닝이 음향 상황 인식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고 그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음향 상황 인식의 개념과 어떤 예시 같은 것들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향 상황 인식이라고 하는 태스크는 좀 크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입력된 음향 신호의 녹음 환경 혹은 녹음 잡음을 인식하는 태스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성이 입력이 되면은 음성이 포함되어 있는 화자 정보라든지 텍스트 정보, 음소 정보들은 제외하고 그 외에 주변 환경이라든지 잡음들을 인식하는 태스크가 되겠고요. 관련된 어플리케이션으로는 이상 상황 검출이나 주변 환경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음성 비저 서비스 같은 데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예시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예전에 프로젝트로 개발을 했던 아기 울음소리 기반 이상 상황 검출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뒤편에 개발한 이상 상황 검출 시스템의 출력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기본적으로 스피커 하나를 가지고 계속 유치원 환경에서 수집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를 시끄럽게 재생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추가적인 스피커를 하나 더 둬서 그 스피커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틀었다가 껐다가 하는 식으로 실험을 해봐서 실제 이상 상황이 잘 검출되는지를 확인하는 데모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한번 녹음한 걸 다시 스마트폰으로 튼 걸 다시 녹음한 거여서 상당히 음성이 깨지는데 유치원 환경에서 아이들이 떠든 소리가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이상 상황에 대한 음성을 재생을 하게 되면은 그 음성을 인식을 해서 현재 이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디텍팅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상 상황이 종료가 되면은 여전히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고 있긴 하지만 아기 울음소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상 상황이 더 이상 아니다 라고 디텍트가 해지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예시라서 준비를 해봤고요. 이런 식으로 예시가 하나 있을 수가 있겠고요. 조금 더 최근에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는 예시로는 디케이스라고 하는 IEEE에서 공식 챌린지로 선정이 된 챌린지, 그래서 매년 컴피티션이 열리고 있는 디케이스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 태스크들이 또 좋은 상황 인식의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중에 대표적인 것들만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어쿠스틱 싱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어떤 고정된 길이의 음성 데이터가 입력이 되면은 이 고정된 길이의 음성 데이터를 미리 정의되어 있던 상황들 중에 하나로 식별하는 태스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운드 이벤트 디텍션이라고 해서 짧은 길이가 아니라 긴 길이의 음성이 입력이 되게 되면은 그 긴 길이 음성의 각 구간에 어떤 이벤트들이 발생했는지를 태깅하는 태스크가 또 있겠습니다. 이거 외에 총 4가지의 태스크가 적용이 되어 있는, 제한이 되고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이 디케이스 커뮤니티에 방문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에서 좀 더 집중하고 있는 어쿠스틱 싱 클래시피케이션, 그래서 ASC 태스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디케이스에서는 먼저 10개의 음향 상황을 정의를 하고 이 10개의 음향 상황을 10초 길이의 음성 데이터를 가지고 식별하는 태스크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개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에어포트부터 시작해서 스트릿, 트램, 그리고 버스, 메트로 스테이션 같이 어떤 특정한 장소에 국한되어 있는 상황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항이나 이제 쇼핑몰 같은 데서 녹음을 한 음성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이벤트들은 사실 없습니다. 공항이라고 해서 비행기가 뜬다 내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항상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쇼핑몰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별한 이벤트든 없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만 있는 상태라서
실제로 들어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데 사람이 듣고 판별하기에도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태스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저희가 어쿠스틱 싱 클래시피케이션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에어포트, 공항이나 쇼핑몰에 해당하는 상황을 인식했으면 좋겠는데 데이터를 잘못 수집하게 되면은 특정 장소라든지 특정 시간대에 국한돼서 오버피팅이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인천공항에서 특정 시간대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더 이상 수집하지 않게 되면은 그 인천공항만을 식별할 수 있는 클래시피케이션 시스템이 학습될 수도 있는 거겠죠. 이런 문제를 좀 회피하기 위해서 DKS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로케이션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바르셀로나 공항, 헬싱키 공항, 런던 공항 등 해가지고 총 8개 혹은 12개 정도의 로케이션에서 같은 씬에 대해서 음성 데이터를 수집을 했고요. 그리고 디벨롭먼트 데이터랑 이벨루션 데이터를 구성을 할 때 이 로케이션이 겹치지 않게 구성을 함으로써 바르셀로나 공항 데이터를 가지고 에어포트를 학습을 했으면 헬싱키 공항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식으로 컴피티션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ASC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실에서 구성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간략히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사실 저희들이 기대하는 건 뭐냐면 ASC 태스크라고 하는 태스크 자체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춘 특징 추출 방법이라든지 모델링 기법 같은 것들이 자세히 연구가 돼서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구성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런 연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좀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음성 태스크랑 비슷하게 다양한 특징을 사용을 하고 다양한 특징을 각각에 맞는 모델링 기법으로 모델링하고 난 뒤에 스코어 레벨에서 앙상블을 하는 식으로 AS 시스템이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저희 연구실뿐만 아니라 제가 찾아본 다른 연구실의 많은 연구들을 보더라도 비슷하게 어떤 ASC 태스크만의 특정한 ASC 태스크를 위해서 설계된 특징이나 모델링 기법을 사용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넓은 범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려서 간단하게 ASC, 음향 상황 인식이 어떤 태스크다, 그리고 어떤 예시들이 있을 수 있다, 시스템은 대충 이런 식으로 구성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본 발표에서 좀 제대로 다루려고 하는 TS 러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S 러닝의 기본적인 개념과 동작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이 프레임워크는 티처 네트워크와 스튜던트 네트워크 두 개의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작 자체는 티처 네트워크의 출력을 사용을 해서 스튜던트 네트워크를 학습하는 것이 되겠고요. 간단하게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은 동일한 입력이 티처 네트워크, 스튜던트 네트워크 서로 다른 네트워크에 입력됐다고 했을 때 각각 계산되는 출력값 사이의 차이가 줄어들도록 스튜던트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단계를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첫 번째 단계에서는 티처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임의로 초기화하게 되겠습니다. 그 뒤에 일반적인 DNN에서 사용하는 학습 방법과 동일하게 티처 네트워크를 학습하고 난 뒤에 티처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고정시키고 더 이상 학습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 뒤에 스튜던트 네트워크를 학습하기 전에 초기화를 해줘야 되는데요. 스튜던트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도 마찬가지로 임의로 초기화해줄 수도 있고 혹은 이미 학습되어 있던 티처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복사하는 방식으로 초기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뒤에 스튜던트 네트워크를 학습을 할 때는 티처 네트워크, 스튜던트 네트워크에서 각각 계산한 출력의 차이가 최소화되도록 학습이 되겠습니다. 이때 학습할 때 기준이나 로스가 되는 것은 뭐냐면 두 출력 분포 간의 계산을 한 쿨백 레이블러 KL 다이버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KL 다이버전스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학습을 시켜서 스튜던트가 티처 네트워크의 출력을 따라하도록 학습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게 이 단계에서 티처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보통 고정시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양한 적용 기법이나 연구들이 있다 보니까 몇몇 연구들에서는 민티처라고 해서 티처 네트워크도 함께 학습시키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개념적인 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TS 러닝 자체를 어떻게 설명하기도 하냐면은
소프트 레이블을 사용을 한 학습이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기존의 하드 레이블 기반 학습과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드 레이블을 사용을 한 학습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어노테이션을 한 레이블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가 네트워크에 입력됐을 때 그 데이터를 네 번째 클래스로 식별하고자 하는 경우 네 번째 클래스에 해당하는 노드의 값만, 확률 값만 1.0 혹은 100이라는 값을 주게 되고요. 그 외에 클래스에는 0이라고 하는 확률 값이 출력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학습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입력됐을 때 기대되는 확률 분포가 하드 레이블을 따라간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TS 러닝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직접 어노테이션한 레이블을 사용하지 않고 어떤 데이터를 티처 네트워크에 입력한 뒤에 출력되는 출력 값을 레이블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별하고자 하는 클래스 외에 다른 클래스에도 확률 값이 존재하고 있겠고요. 이런 식의 별도로 생성된 레이블을 사용하기 때문에 소프트 레이블을 사용을 한 학습이다 라고도 TS 러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TS 러닝을 작동시킬 때 기대되는 성능 향상 혹은 티처로부터 제공되는 정보 같은 것들이 이런 해당하는 클래스의 노드가 아닌 다른 클래스에 해당하는 확률 분포들에서 제공이 되는 것이겠죠. 네,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개념이었고 그 뒤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말씀드리기 위해서 TS 러닝이 어떻게 응용되고 적용되는지 디테일하게 예시 하나씩 들어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응용 방법은 모델의 사이즈를 압축하고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활용하는데 그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응용 기법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발표된 TS 러닝이 제일 처음에 제안된 용어가 제일 처음 사용된 논문에서 음성 인식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해서 제안한 응용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 프레임워크에서는 티처 네트워크, 스튜던트 네트워크를 마찬가지로 사용하기는 하되 스튜던트 네트워크의 사이즈를 일부러 작은 사이즈의 네트워크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은 사이즈 네트워크로 설계한 이유는 인베디드나 모바일 환경 같이 리소스가 좀 제한되는 환경에서 음성인식을 수행하고자 했을 때 리소스가 제한되는데 음성인식 결과는 원하는 시간 내에 얻기 위해서 일부러 그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네트워크 사이즈를 줄인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 뒤에 티처 네트워크와 스튜던트 네트워크에 각각 동일한 음성을 입력을 해주되 티처 네트워크에서 생성되는 큰 네트워크에서 생성된 음성인식 결과와 작은 네트워크에서 생성된 음성인식 결과의 차이가 줄어들도록 스튜던트 네트워크를 학습시켜서 작은 사이즈의 모델이지만 큰 사이즈의 모델과 유사한 동작을 하도록 설계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성능 향상을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TS 러닝 프레임워크를 적용하게 되면은 일단 티처 네트워크만 학습이 완료된 상태라면은 굳이 사람이 어노테이션한 하드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티처 네트워크 자체가 레이블을 생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언레이블드 데이터를 추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 중에 하나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레임워크를 음성인식 시스템에 적용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워드 에러 레이트를 기준으로 성능을 보고하고 있고요.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가 큰 모델, 티처 네트워크의 성능이 되겠습니다. 성능이 한 16% 정도였는데 모델의 사이즈를 작게 만들게 되면은 이 에러가 19.9%까지 증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TS 러닝을 적용을 하고 추가적인 데이터,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까지 활용을 하게 되면은 에러 레이트가 18.89%까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기대한 것보다는 조금 적은 성능 향상 폭인데요. 아직까지는 가장 처음에 TS 러닝 개념이 제한된 연도고 제일 처음의 연구이기 때문에 좀 제한적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두 번째 응용 방법은 잡음이나 리벌브, 그러니까 원거리 발성 같은 것들이겠죠. 그런 것들에 의한 성능 하락 요인을 보상하는 용도로 TS 러닝을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적용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연구실에서 화자 인증을 위해서 제안한 응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 내에서는 티처 네트워크와 스튜던트 네트워크가 동일한 모양, 동일한 아키텍처를 가지게 되겠고요. 파라미터 수도 동일하게 설계를 하겠습니다. 그 뒤에 티처 네트워크에는 깨끗한 음성, 잡음이 포함되지 않은 오리지널 스피치를 입력하게 되겠고요.
그 뒤에 스튜던트 네트워크에는 잡음이나 혹은 원거리 발성에 의한 리벌브를 시뮬레이션해서 잡음이 추가된 발성을 입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잡음이 없는 발성에서 나온 화자 인증 결과와 잡음이 있는 발성에서 나온 화자 인증 결과가 유사해지도록 스튜던트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잡음이나 원거리 같은 것들이 보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자 인증 실험을 기준으로 성능을 평가해 본 결과 저희가 근거리랑 원거리를 나눠서 각각 평가를 했는데요. 보시면은 베이스라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근거리에서 원거리로 이동함으로써 성능이 상당히 많이 하락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여기 이제 TS 러닝을 적용하게 되면은 근거리도 성능이 향상된과 동시에 원거리 발성에서도 상당히 크게 보상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오히려 성능 향상폭이 너무 큰데요. 그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좀 수집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했는데 그 데이터베이스가 4채널짜리 데이터베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좀 원거리 발성이라든지 그런 걸 보상을 할 때 좀 유리한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응용 방법은 짧은 발성 보상에 TS 러닝을 적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도 저희 연구실에서 화자 인증을 위해서 제안한 응용 방법이 되겠고요. 다음과 같이 동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의 응용 방법과 마찬가지로 티처 네트워크, 스튜던트 네트워크의 구조는 동일한 상태인데요. 그리고 동일한 상태에서 입력되는 음성의 길이가 차이가 나겠습니다. 티처 네트워크에는 긴 발성을 입력하게 되고 스튜던트 네트워크에는 이 긴 발성의 일부 부분을 잘라서 구성을 한 짧은 발성을 입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발성에서 계산된 화자 인증 결과의 차이가 줄어들도록 스튜던트 네트워크를 학습을 시켜서 짧은 발성 보상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건 좀 디테일하게 논문을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원래는 이제 아웃풋 레이어만 가지고, 그러니까 소프트 레이블만 가지고 티처에서 추출된 마지막 은닉층의 출력만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되는데, 그거 외에 주변 다른 은닉층도 추가로 활용을 해서 TS 러닝을 적용하는 식으로 좀 확장을 시킨 TS 러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자 인증 실험 결과를 보시면은 ER을 기준으로 봤을 때 발성의 길이가 충분히 길 때는 약 8.72 정도의 ER이 나왔었는데요. 그 ER이 이 발성의 길이를 줄이게 되면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큰 폭의 상승이 TS 러닝을 적용함으로써 10%대까지 다시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짧은 발성 보상까지 말씀을 드렸고, 네 번째 응용 기법으로는 복수의 모델의 앙상블을 구현하는 TS 러닝이 있겠습니다. 이 응용 기법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힌튼 교수님 연구실에서 발표한 내용이 되겠고요. 이제 Distilling the Knowledge라고 하는 논문에서 제안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앞의 전과 다르게 티처 네트워크를 하나의 모델로 구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모델로 티처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티처 네트워크에 동일한 데이터를 입력하고 난 뒤에 출력되는 결과를 스코어 레벨 썸을 해도 되고, 혹은 특징 레벨에서 썸을 해도 되고, 혹은 티처 네트워크들 중에 적합한 티처 네트워크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결과만 취하는 식으로 다수의 티처 네트워크를 앙상블한 뒤 그 결과를 스튜던트 네트워크에 학습시키는 응용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앙상블의 응용을 하게 되면은 다수의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하나의 네트워크가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앙상블에 관련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상황인식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TS 러닝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 대충 어떻게 동작을 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superiority라고 하는 개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TS 러닝을 제안한 논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는 아니고요. 저희 연구실에서 음성인식, 화자인식이라든지 상황인식 같은 다양한 태스크나 시스템에 TS 러닝을 적용하다 보니까 정리가 필요해서 새롭게 정의를 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uperiority라고 하는 것은 TS 러닝을 통한 성능 향상의 근간이 되고 티처 네트워크의 출력을 더욱 의미 있게 하는 설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S 러닝 프레임워크를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납득이 되고 잘 동작할 것 같지만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뭐냐면 스튜던트 네트워크를 학습할 때 티처 네트워크의 출력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가 학습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티처 네트워크 자체도 어떤 정답이 아니라 하나의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분명히 잘못된 소프트 레이블을 출력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잘못된 레이블도 그대로 스튜던트 네트워크가 학습하게 돼버리면은 학습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티처 네트워크의 출력 혹은 소프트 레이블을 조금 더 의미 있게 해주는 작업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슈페리어티를 설정하는 과정을 통해서 구현이 되겠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응용 방법들 중에서 모델의 압축 같은 경우에는 티처 네트워크를 큰 사이즈의 모델로 구성을 해서 슈페리어티를 설정한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잡음 보상에서는 클린 발성을 입력하는 것, 그리고 짧은 발성 보상에서는 긴 발성 입력, 모델의 앙상블에서는 다수의 티처 네트워크 같은 것들이 TS 러닝의 슈페리어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다른 태스크나 다른 시스템에 TS 러닝을 적용을 할 때도 이런 식으로 태스크나 시스템에 맞게 성능 향상이나 의미 있는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슈페리어티만 설정하면은 TS 러닝을 적용할 수 있겠구나 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TS 러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논문을 쓰다 보면은 이제 많이 질문을 받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앞에서도 잠깐 언급이 나왔었는데 논리지 디스틸레이션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가 되겠습니다. KD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KD와 TS 러닝이 어떤 식으로 차이가 나고 어떤 용어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TS 러닝과 KD는 이제 동일한 프레임워크, 앞에서 잔뜩 설명드렸던 TS 러닝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하는 서로 다른 논문에서 사용되는 다른 용어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14년 논문에서 이제 TS 러닝이라고 하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게 되겠고요. 그리고 힌튼 교수님의 2015년도 논문에서 이 논리지 디스틸레이션이라고 하는 용어가 처음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동일한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동일한 프레임워크고 동일한 기간 동안 연구가 됐기 때문에 각자의 노벨리티를 인정한 상태에서 각자 사이테이션이 돼서 활용이 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동일한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뭐 KD 용어를 사용했다가 TS 러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하는 식으로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015년도에 KD라고 하는 용어가 발표됐기 때문에 좀 더 늦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인터넷을 좀 더 잘 찾아보시면은 공식 퍼블리케이션은 아니지만 2014년도에 발표된 힌튼 교수님의 그 발표 자료 혹은 강의 자료 같은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다크놀리지라고 해가지고 이때 처음 KD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해서 둘 다 이 노벨리티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은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TS 러닝 그리고 KD 두 가지 용어를 봤을 때 TS 러닝이라고 하는 용어를 훨씬 더 많이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논문의 인용수를 확인해 보시면은 이 2014년도에 발표된 논문이 한 100회 이상, 200회 이하의 인용수를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르게 2015년도에 발표된 힌튼 교수님 논문은 이미 2000회 이상의 인용이 돼서 훨씬 더 인용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TS 러닝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리고 응용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시 상황인식으로 넘어와서 상황인식 시스템에 어떻게 TS 러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제 슈페리티나 템퍼러처 같은 것들을 설정하는 작업이 되겠고요. 그 뒤에 이 TS 러닝을 응용하기 위해서 스페셜리스트 개념을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ASC 시스템을 구성을 하기 위해서 뭐 레이어가 몇 개인 시스템을 사용을 했고 특징 추출을 어떻게 했고 학습의 옵티마이저라든지 레귤라이저는 어떻게 사용했고 그런 설명은 이제 좀 AS 시스템과는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인터스피치에서 발표된 논문이나 혹은 올해 그 디케이스 워크숍에서 발표될 예정인 논문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상황 인식에 TS 러닝을 적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작업을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슈페리어티를 설정을 해야겠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상황 인식에 맞는 슈페리어티를 고민을 하다가 그냥 긴 길이의 발성을 슈페리어티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상황 인식 같은 경우에 10초 길이의 음성 데이터로 상황 인식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스튜던트 네트워크에는 10초 길이의 발성을 음성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요. 그 뒤에 티처 네트워크에는 20초 길이의 발성을 연결을 해서 입력을 하는 식으로 슈페리어티를 설정을 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다음과 같이 스튜던트 네트워크에 입력되는 발성과 동일한 데이터를 일단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그 외에 추가적인 데이터를 동일한 신의 다른 데이터로 임의로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데이터를 연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로케이션이 아닌 다른 로케이션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씬의 공통적인 특성을 학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임의로 선택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바르셀로나 공항에서의 음성 조금과 헬싱키 공항에서의 음성 조금이 합쳐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합치게 되면은 하나의 로케이션에 오버피팅 되지 않고 다양한 로케이션에서 공통적으로 발생을 하는 에어포트라고 하는 씬의 특성이 출력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슈페리티를 설정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 설정한 슈페리티가 이 태스크에 효과적인지 도움이 되는 슈페리티인지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을 위해서 이 미리 학습된 네트워크에 서로 다른 길이의 발성을 입력하고 난 뒤에 마지막 은닉층의 출력을 시각화하는 식으로 슈페리티의 효과를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은 에어포트, 쇼핑몰이라고 하는 가장 헷갈리는 두 씬에서 임의로 선택한 샘플들에서 추출한 임베딩의 시각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록색 점과 파란색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 데이터들은 각각 긴발성에서 추출한 임베딩의 시각화가 되겠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파란색과 초록색 사이에 명확한 결정 경계를 그리고 식별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에 반해 빨간색과 주황색 점들을 보시면은 짧은 길이의 음성 데이터에서 추출한 임베딩들이 되겠는데요. 이 임베딩 같은 경우에는 많이 섞여 있고 결정 경계를 제대로 긋기 어려운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검증 과정을 통해서 발성의 길이가 길어지면은 티처 네트워크가 조금 더 의미 있는 정보를 출력하겠구나, 티처 네트워크로부터 발생하는 오류가 크게 줄어들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슈페리티를 설정했으면은 그 뒤에 추가로 템퍼러처를 설정하는 과정도 필요하겠습니다. 템퍼러처는 앞에서는 설명을 생략을 했는데요. 뭐냐면 KD에서 2015년도 힌튼 교수님 논문에서 처음 제안된 개념으로서 이 템퍼러처를 적용을 해서 티처 네트워크에서 생성되는 소프트 레이블을 더 소프트하게 만들어주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티처 네트워크의 출력을 소프트 레이블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티처 네트워크의 마지막 출력층에 소프트맥스 함수를 적용을 해서 얻게 되는 값을 확률 분포로 사용한다, 기대되는 확률 분포로 사용한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템퍼러처 개념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소프트맥스 함수를 적용하기 이전에 출력층의 출력값을 템퍼러처 t 값, 스칼라 값입니다. 이 값으로 동일하게 나눠주게 되겠습니다. 그럼 익스포넨셜 함수를 취하기 전에 스칼라 값으로 나눠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티처 네트워크에서 출력되는 확률의 분포가 많이 하드 레이블에 가까웠다가 조금 더 하드 레이블에서 멀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템퍼러처 값을 키워주시게 되면은 점점 소프트 레이블이 소프트하게 바뀌게 되겠고요. 그러면 이런 정보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티처 네트워크로부터 얻는 정보가 늘어난다 라고도 생각하실 수가 있겠고요. 혹은 해당하는 클래스 외에 다른 클래스의 확률 분포 값들이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레이블의 노이즈가 증가한다 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템퍼러처 값을 적용하는 것은 의미가 있되 적정한 값을 설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슈페리티랑 템퍼러처를 적용을 했을 때 TS 러닝의 성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인식 시스템에 TS 러닝을 적용을 한 결과가 되겠고요. 적용을 했을 때 먼저 슈페리티로 티처의 입력을 10초 길이로 하느냐, 슈페리티가 없는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20초로 하느냐, 긴 발성을 슈페리티로 한 경우가 되겠고, 템퍼러처를 1에서 50으로 변경해가면서 실험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실험 결과를 보시면은 붉은색 바보다는 초록색 바가 항상 높은 성능을 보이면서 확실히 슈페리티를 설정을 해주는 것이 TS 러닝의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템퍼러처 값 같은 경우에는 적당한 값을 정해 주시면은 성능 향상이 크게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 값이 또 너무 커지게 되면은 반대로 성능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슈페리티나 템퍼러처 값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확인한 이 값으로 고정을 해서 뒤에 실험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관련된 실험을 보시면, 논문을 보시면은 실험 가지수 같은 것들이 좀 적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템퍼러처 값을 1, 5, 10으로 한 거는 상당히
상승폭을 크게 설정한 경우가 되겠는데요. 예를 들면 뭐 2, 3일 때는 어떤지 6, 7일 때는 어떨지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실험 가지수가 적은 이유는 뭐냐면 이런 실험 결과가 전부 다 이제 컴피티션에 참여했던 실험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제한된 기간 내에 실험을 수행을 하다 보니까 실험 가지수가 좀 제한돼서 많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을 수가 없던 이런 한계점이 좀 있었습니다. 때문에 좀 제한적인 상황에서 실험을 진행했고요. 그 뒤에 이런 식으로 슈페리티랑 템퍼러처를 상황인식 태스크에 맞게 설정을 했으면은, 그 뒤에 상황인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는 개념을 TS 러닝에 추가로 적용한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페셜리스트 말씀드리기 이전에 말씀드린 적용한 모티베이션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AS 태스크 자체가 이미 10개의 클래스만을 식별하는 태스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능이 잘 나와야 되는데, 앞에 결과를 보시면은 한 70%대, 80%대의 정확도만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성능이 낮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오류가 많이 발생하지? 오류의 원인이 뭐지? 분석을 하기 위해서 먼저 컴피전 매트릭스를 분석을 해봤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0개의 클래스에 대해서 트루 레이블 그리고 프리딕트 레이블에 대한 케이스 수, 샘플의 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107이라고 하는 숫자가 보여지는 것은 어떤 데이터가 쇼핑몰로 식별이 됐어야 됐는데 에어포트로 잘못 오인식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기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데이터가 에어포트로 식별이 됐어야 됐는데 쇼핑몰로 잘못 식별된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컴퓨전 매트릭스를 보시면은 대부분의 값이 1이나 0으로 꽉 채워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몇몇 헷갈리는 신페어들이 있어서 그 컴퓨징 신페어에서 많은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어서 성능이 잘 안 나온다 라고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네, 이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는 개념은 2015년도 힌튼 교수님의 KD 논문에서 처음 제안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델의 앙상블을 하는 TS 러닝의 응용 방법들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다음과 같이 동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튜던트 네트워크는 하나로 유지를 시켜주게 되고요. 티처 네트워크를 여러 개로 유지를 시켜주게 되겠습니다. 그 뒤에 하나의 입력 샘플이 들어오게 되면은 바로 티처 네트워크로부터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입력 샘플을 가장 잘 식별할 수 있는 티처 네트워크가 어느 네트워크인지를 먼저 식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는 이제 새에 대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 새에 맞는 새의 스페셜리스트인 티처 모델을 선택하고 난 뒤에 이 티처 모델로부터 소프트 레이블을 받게 되겠고, 이 소프트 레이블로 스튜던트를 학습시키는 방식으로 스페셜리스트 개념이 적용이 되겠고요. 가장 처음 스페셜리스트 개념이 적용된 방법이 되겠는데, 실제로 구체적으로 동작하는 과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레인 자체가 배치 단위로 수행할 수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샘플 하나가 입력되면은 각 샘플별로 스페셜리스트를 따로 선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배치 단위로 선택할 수 없고 샘플 레벨 하나하나 별로 학습이 수행돼야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논문에서도 샘플 레벨 하나에서 수행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뭐 트릭을 써서 배치 단위로 만드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샘플 레벨 하나로 학습이 진행되겠고,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 상당히 학습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그대로 적용을 하지는 않았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AS 시스템에 맞게 다음과 같이 스페셜리스트 개념을 조금 변경을 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적용한 의 자체는 뭐냐면 탑 컴퓨팅 페어라고 해서 앞에서 컴퓨팅 매트릭스를 통해서 확인을 했었던 에어포트라든지 쇼핑몰 같은 많이 헷갈리는 컴퓨팅 페어들을 미리 만들어두고 난 뒤에 그 페어들에 집중하는 스페셜리스트를 학습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베이스라인 모델이라고 해서 기존의 티처 모델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모델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먼저 학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뒤에 이 모델을 기준으로 성능 평가를 수행을 해서 가장 오류를 많이 발생시키는 탑 1 컴퓨팅 페어와 탑 2 컴퓨팅 페어를 먼저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 뒤에 각각의 탑 페어에 집중하고 있는 스페셜리스트 모델을 이 베이스라인 모델을 기반으로 학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스페셜리스트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서
이 스페셜리스트 1 모델을 학습할 때는 미니 배치 구성을 할 때 탑 1 페어에 해당하는 샘플들로 절반을 구성을 하고 나머지 절반을 다른 페어들로 구성을 해서 스페셜리스트 1 모델을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학습되어 있던 베이스라인 모델에 조금 더 학습을 하되 학습 때에는 학습에 사용하는 데이터 샘플의 비율을 조정한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조약한 방법으로 스페셜리스트를 학습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스페셜리스트 1, 2까지 학습하고 난 뒤에 이 세 가지 모델, 베이스라인 모델, 스페셜리스트 1, 2 모델의 출력을 결합을 해서 이 결합된 출력 값을 가지고 스턴트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식으로 스페셜리스트 개념을 적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스페셜리스트를 적용했을 때 효과나 결과를 보시면 다음 그래프와 같겠습니다. 그래서 ASC 태스크에 대한 식별 정확도가 되겠고요. 전체적인 모든 클래스에 대한 정확도가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탑1 페어, 그리고 탑2 페어에 대한 정확도를 각각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라인의 모델의 성능부터 보시면은 전체적인 성능은 70%대인데 탑1이나 탑2 페어 같은 경우에는 인식률이 60%대까지 낮아져서 확실히 이 탑1, 2 페어에서 많은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뒤에 스페셜리스트 1의 결과를 보시면은 탑1 페어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탑1 페어에 대한 인식률은 크게 상승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반면 스페셜리스트를 학습하는 방법 자체가 매우 조약했고 별로 그렇게 정밀한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반대로 탑2 페어에 대해서는 성능이 오히려 하락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성능은 오히려 베이스라인보다 좀 낮거나 성능 향상이 전혀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스페셜리스트 2 모델 같은 경우에도 유사한 동향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탑2 페어에서만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이 스페셜리스트 2가 되겠고요. 이런 세 가지 모델을 앙상블 시켜서 학습시킨 스턴트 모델, 스페셜리스트를 적용한 TS 러닝 모델 같은 경우에는 탑1 페어에 대해서도 높은 성능을 보이면서도 탑2 페어에 대한 성능도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어서 세 가지 모델의 장점이 잘 앙상블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성능도 미약하지만 조금 향상되는 것 또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스페셜리스트 개념을 적용을 한 TS 러닝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여기까지가 사실 이제 논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되겠고요. 그 뒤로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었던 TS 러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랙티컬 이슈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앞에 설명을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TS 러닝 자체가 일단 이해하기도 쉽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코드 같은 걸 짜보시면 아시겠지만 구현하기도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연구하고 계시던 시스템이나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하기 상당히 쉽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주변에 TS 러닝을 적용해 보신 분들의 후기를 들어보면은 의외로 성능 향상이 그렇게 크지 않다 혹은 성능 향상이 거의 없었다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시스템에 좀 적용을 해보다 보니까 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논문에는 매우 적게 언급되는데 실제로 TS 러닝의 성능 향상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몇 가지를 모아봤습니다. 네, 먼저 전혀 이론적인 내용은 아니고 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확인한 좀 프랙티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슈는 스턴트 네트워크의 초기화와 관련된 내용으로 가능하다면 미리 학습된 티처 네트워크를 복제해서 초기화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티처 네트워크와 스턴트 네트워크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식으로 초기화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동일한 구조라면 항상 미리 학습된 티처 네트워크를 복사해서 스턴트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로 티처 네트워크의 소프트 레이블을 출력을 할 때 출력할 때의 어떤 인퍼런스 모드나 프로파게이션 모드 같은 것들을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를 트레이닝 모드로 설정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트레이닝 모드냐 테스트 모드냐에 따라서 동작이 달라지는 드랍아웃이나 배치 노멀리제이션 같은 레이어들이 있는데요. 이 레이어들의 동작을 마치 트레이닝 페이스인 것처럼 설정을 해두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티처 네트워크가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서도 항상 다른 소프트 레이블을 출력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러닝 레이트 스케줄링 같은 경우에는 티처를 프리 트레이닝 할 때는 러닝 레이트를 고정하고 그리고 스턴트 트레이닝을 할 때는 러닝 레이트를 디케이 시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거 그냥 실험적으로 좋은 결과를 봤고요. 그리고 티처 네트워크를 학습할 때 러닝 레이트를 고정하는 것이 더 좋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티처 네트워크의 성능이 더 좋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TS 러닝 프레임워크를 적용을 해서 최종 결과물로 나온 스턴트 네트워크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티처 네트워크를 학습할 때 러닝웨이트를 고정시켜야 된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티처 네트워크의 프리트레이닝 할 때의 러닝웨이트가 항상 더 높은 값을 가지고 있어야지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티처 네트워크를 학습할 때 러닝웨이트를 미리 디케이 시켜버리게 되면은 스턴트 네트워크를 학습할 때 러닝웨이트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성능이 향상되지 않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래서 고정시켜주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드 레이블을 활용하는 것을 또 추천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TS 러닝 프레임워크는 마치 티처 네트워크에서 출력된 소프트 레이블을 활용하는 것만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실험을 할 때는 항상 하드 레이블을 함께 사용을 했었습니다. 하드 레이블에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요. 그래서 티처 네트워크가 여전히 잘못된 정보를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정보를 보정하는 용도로 하드 레이블을 함께 사용을 해서 두 레이블을 1:1 비율로 결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이블을 결합하셔도 되고 혹은 두 로스를 각각 계산하신 뒤에 그 로스를 1:1로 결합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티처 네트워크는 일단 한번 학습되면 앞에서 고정할 수도 있고 다른 연구에서는 같이 학습을 시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이 학습시키는 경우에서 성능 향상을 확인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고정시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 내용을 정리해보면 먼저 음향상황인식의 개념이나 예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음향상황인식이 이상상황 검출에도 사용될 수 있고 DKC에서 정리하고 있는 다양한 ASC 태스크에도 적용이 되고 있는 개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뒤에 발표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TS 러닝의 개념이나 다양한 응용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델 압축부터 시작해서 협용 발생 보상, 원거리 보상 특히 적용할 수 있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저희들의 목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ASC 시스템에 TS 러닝을 적용하기 위해서 슈페리티나 템퍼러처를 설정하는 내용 그리고 스페셜리스트 개념을 적용을 해서 어떤 많이 발생하는 오류를 줄이는 과정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발표한 내용은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성능 페이지에서 제가 잠깐 놓친 거 28페이지에서 인풋 사이즈 10초로 컷해서 그런 스페셜리스트가 보상된 것만 비교하는 식의 어떤 건가요? 스페셜리스트 1은 어떤 거예요? 일단 여기는 티처의 발성 길이 말씀하시는 거죠? 티처의 발성 길이는 전부 다 일단 20초로 다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앙상블 효과랑 라벨 스무디 효과 빼고 그 순수하게 지금 10초랑 20초 거기서 이제 스페셜리스트 포인트를 잡아서 그걸 했을 때랑 안 했을 때 비교실은 혹시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개념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발성의 길이를 길게 하는 것 그리고 스페셜리스트 개념 이 두 개가 있는데 앞에서 스페셜리스트를 뺀 상태에서 발성의 길이를 짧게 했다 길게 했다 하는 실험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긴 걸로 긴 게 성능이 더 좋으니까 긴 걸로 고정을 하고 그 뒤에 스페셜리스트 개념을 적용했다 안 했다 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긴 게 더 좋으니까 긴 걸 고정하고 그걸 했을 때 성능 차이가 뭔가요? 베이스라인이랑 비교했을 때 순서의 베이스라인은 뭐 20초, 10초인가요? 대회가 10초였나요? 20초? 뭔지 근데 일단은 이거부터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이 실험 결과가 여기 가장 왼쪽에 보이는 빨간 바가 티처 네트워크의 발성 길이도 10초로 하고 스페셜리스트 개념도 뺀 TS 러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성능이 이 정도 되겠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런 결과 그래프를 합치지 않고 데이터 사용이나 그런 것들을 더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그래프와 뒤에 보이시는 그래프의 데이터 셋이 좀 다릅니다. 구체적으로는 2018 데이터로 확인한 실험 결과가 이 실험 결과가 되겠고요. 뒤에 있는 실험 결과는 DKS 2019 데이터로 확인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비교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앙상블이라든지 템퍼리처를 이용해서 라벨 스무디 효과를 주는 거를 다른 데서 많이 쓰이는 기법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식의 윈티처라든지 이런 기법들은 DKS 태스크 4처럼 미크리 레이블이라든지 약간 언레이블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주어져서 근본적으로 이게 필요한 태스크들에서는 꼭 필요한 기술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태스크 1에 적용시키면서
이제 스페셜리스트로서 제안하신 방법이 어터너스를 사실 자를 이유는 사실은 없는데 데스크 1 자체로 봤을 때는 근데 자르면서 성능이 향상되는 걸 보이신 거라서 스페셜리스트를 적용할 때 뭐 어터너스를 자르거나 하는 작업은 추가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까 제가 이렇게 그 동일신의 다른 데이터를 이렇게 반 잘라서 넣어주고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아, 네, 그거는 이 부분인데 슈페리티를 넣는 부분인데 일단 10초 길이가 일반적인 표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보통은 학습할 때도 10초 길이 사용하고 평가할 때도 10초 길이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TS 러닝을 적용할 때만 예외적으로 이 10초 길이에 추가로 하나의 발성을 더 선택을 해서 연결을 해서 2초 길이를 만들어주게 되겠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ASC 데스크에 처음 시도된 컨트리뷰션이 있는 거잖아요. 아, 네네. 그렇죠. 이거에 대한 성능을 좀 포커싱한 실험을 지금 보고 아, 네네. 그게 이 실험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말을 좀 허둥지둥해가지고 이 실험이고요. 여기서 빨간색 바에서 빨간색 바랑 초록색 바를 비교해 주면 10초, 2초로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티처의 입력을 10초로 했을 때 그때의 소프트 레이블을 사용한 TS 러닝, 그리고 티처의 입력을 20초로 했을 때 TS 러닝을 적용을 했을 때의 성능이 되겠습니다. 티처 네트워크가 이제 오리지널 스피치를 갖고 스튜던트 네트워크 같은 아키텍처의 스튜던트 네트워크가 이제 리버레이션을 넣어가지고 스튜던트 네트워크가 리버레이션에 더 강해질 수 있게 학습한 거로 제가 이해했는데 혹시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같은 아키텍처는 그냥 티처 네트워크 하나에다가 오리지널 스피치랑 리버레이션을 한 스피치를 이제 같이 넣으면 이제 그게 나중에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혹시 그렇게를 하는 거랑 이거랑 큰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다가 하나 더 연결해서 이렇게 발성을 길게 만드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발성을 길게 할 수도 있고 어차피 똑같은 화자니까 레이블이 터질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이제 DB를 두 개 풀리는 그래서 학습을 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랑 차이가 있을까요? 근데 시도해보지 않은 방법이긴 한데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결국 티처 레이블에서 생성되는 레이블에 노이즈를 좀 섞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TS 러닝에서 성능 향상이 있으려면은 티처 네트워크는 항상 좋은 의미 있는 정보를 만들어내야 되고 스튜던트 네트워크는 그걸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성능 하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발성의 길이가 아무튼 길어지고 오그멘테이션 된 데이터가 추가로 제공되는 거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또 성능 향상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해서 실제로는 좀 티처 네트워크의 성능 자체를 평가해 보면서 어느 입력이 더 좋은 입력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기에는 리버레이션이랑 같이 넣으면 이제 티처 네트워크 자체가 이미 약간 그 리버레이션이 된 스피치에 되게 강인한 그런 데서도 화자인 인식이 잘 되는 그런 네트워크가 될 것 같아서 그런 거랑 굳이 TS 연결 쓰지 않은 거랑 비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예 티처 네트워크를 학습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건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티처 네트워크의 조건이 있어요. 이를테면 만약에 티처 네트워크 자체가 오리지널 스피치랑 이제 리버레이션에 들어간 거에 다 커버할 수 있을 만한 캐퍼가 된다라고 하면은 제동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버리면 끝이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티처 네트워크 자체가 리버레이션까지 커버 들어간 것들 캐퍼가 작다든지 그런 거 인스테이션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 뭐 그런 걸 확인한 결과가 이제 짧은 발성 보상 같은 실험이 되겠는데요. 짧은 발성 실험 같은 걸 했을 때 베이스라인을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 티처 모델을 학습할 때 이미 짧은 발성도 넣고 긴 발성도 넣어서 학습을 시킨 네트워크가 베이스라인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티처 네트워크로 사용이 되겠고요. 그럼 이 경우는 사실 데이터 레벨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짧은 발성 보상 같은 것들을 한 네트워크가 베이스라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보상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페셜리스트로 암성분 하실 때 암성분 전략이 어떻게 돼요? 그냥 컨스탄트로 암성을 하시나요? 그냥 스코어 레벨에서 썸 해버렸습니다. 그냥 컨스탄트 웨이트는? 네네. 그때 뭐 웨이트도 조정하지 않고요. 스페셜리스트의 학습 전략이나 아니면 성능 같은 걸 보면 사실은 제너럴리 굿 네트워크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동일하게 암성분을 하는 게
혹시 다른 방식의 암상구를 시도해보거나 비교해보거나 하시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컴피티션에서 그렇게 많은 시도를 못 해봤는데, 이를테면은 스페셜리스트 수도 지금은 2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궁금하잖아요. 2개까지 해서 성능이 향상됐으면은 3개는 어떻고 4개는 어떻고 향상할수록 점점 좋아지는 건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도 추가 실험이 필요할 것 같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각각의 스페셜리스트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동일한 웨이트로 동일한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항상 동일하게 결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수도 있어서, 오히려 각각의 네트워크에서 컴피턴스 같은 것들을 계산할 수 있으면은 데이터 레벨 그리고 각각의 네트워크별로 컴피턴스를 적용을 해서 웨이트를 조정하는 방법도 추가로 실험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해보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네, 제가 이거 선행 연구를 잘 몰라서 이미 있는 연구일 수도 있는데, 네, 그 방식만 보면 그냥 단순한 소프트 레이블 아니면 레이블 스무딩이랑 약간 비교가 돼야 될 것 같이 생겼는데, 네 맞습니다. 그거랑 비교하시나요?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레이블에 노이즈 같은 걸 넣어서 임의로 스무딩하거나 하는 경우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아직 그런 식으로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그 티처 네트워크 학습을 할 때 롱원 트러스랑 이제 숏 트러스를 이제 같이 넣고 인풋에 넣고 학습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인풋에 그러니까 트레인 데이터에 롱원 트러스도 있고 네,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ER만 이제 베이스라인에 따로 이제 저기 하나가 4.5, 9.5, 하나가 6.5, 5.5. 네. ER을 하루 이렇게 재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베이스라인은 한 번 학습하게 되고요. 그때 긴 발성도 넣고 짧은 발성 넣고 학습을 했다가 평가할 때는 일단 3.59초만 가지고 평가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2.05초 정도를 가지고도 평가를 해보고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또 29쪽에 보면은 네. 그 러닝제 스케줄링을 할 때 티처 프리트레이닝을 할 때 이제 네. 그 러닝 베이스를 고정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네. 일단 납득이 안 돼서 네. 네, 맞습니다. 사실은 좋은 하나의 모델을 학습하기에는 좋은 전략은 아닌데요. 한 가지 걸리는 게 뭐냐면, 티처 네트워크를 학습할 때 사용했던 러닝 레이트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티처 네트워크를 복사해서 스턴트 네트워크를 학습하게 되는데, 결국은 티처 네트워크를 학습할 때 러닝 레이트를 디케이 시키게 되면은 그 뒤에 모델이 복사되고 다시 스턴트 네트워크를 학습할 때 러닝 레이트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페이지가 2개로 나눠서 학습이 되고 있잖아요.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티처 네트워크만 먼저 학습을 하게 되겠고요. 이때 만약에 뒷부분 생각 안 하면은 러닝레이트를 점점 디케이 시켜가면서 점점 줄여가면서 학습을 진행하게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티처 네트워크의 학습이 끝나면은 티처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그대로 복사해서 스튜던트 네트워크를 만들게 되고, 그때 스튜던트 네트워크를 학습을 하게 되는데, 그때 러닝 레이트를 다시 높여서 초기화해서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새로운 페이지니까 러닝 레이트를 옵티마이저 같은 것들도 다시 초기화해주고 러닝 레이트도 다시 초기화해줘야 되니까요. 그러면은 디케이 됐던 러닝 레이트가 올라가게 되고, 한순간이지만 스턴트 네트워크 입장에서는 티처 네트워크를 그대로 복사했기 때문에 학습은 되고 있는 중간에 갑자기 러닝 레이트가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인지 학습 초반이 상당히 불안정하고 성능이 크게 안 좋아졌다가 그 뒤에 천천히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느낌적으로는 에러를 고정을 해서 프리트레이닝을 해버리면은 어쨌든 간에 티처는 이제 자기가 낼 수 있는 베스트 성능이 안 나왔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스튜던트도 이제 개념적으로는 절대 티처를 넘을 수가 없을 거고, 둘 다 이제 그냥 이렇게 성능이 다운돼 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길 것 같고, 느낌적으로는. 그다음에 그 파일럿 복사하는 거랑 처음부터 날로 학습해도 되잖아요, 스튜던트를. 네, 맞습니다.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괜찮습니다. 근데 실험적으로 복사하는 게 더 좋아서 복사를 하자. 그래서 복사를 고정시킨 상태에서 좋은 성능을 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성능이 좋은 거에서 뭐가 많은 거예요? 성능이 좋은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릴 부분이 뭐냐면은, 결국은 티처 네트워크가 스턴트 네트워크가 티처 네트워크의 성능을 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넘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티처 네트워크는 항상 학습을 할 때 슈페리티를 끼고 출력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발성의 길이가 길거나 클린 발성이기 때문에 소프트 레이블 자체는 더 좋은 소프트 레이블이긴 하지만,
네트워크의 성능 자체는 나중에 결국 성능 평가를 해보면은 스턴트 네트워크가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입력이라고 했을 때는 스턴트 네트워크가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요. 근데 일단 널링 베이스 못 가보니까 그만큼 페널티를 안고 가는 상태가 성능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널링 베이스를 실제로 네. 잘 스케줄링을 하면은 네. 거기서 성능 향상이 꽤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만약 예를 들면 10%를 까먹었는데 네. 뭐 스페어 페인팅이나 뭐 이런 걸 써서 5% 되고 올리면 사실 저지르고 손해를 보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렇게 하게 만든다. 네. 한줄 네. 짜고 그다음에 네. 그 TS 러닝에 활용할 때의 티처 말고 단순히 베이스라인 만들 때는 당연히 그 러닝네트 스케줄링도 하고 해서 최대한 만든 모델로 성능 평가를 하긴 하되 이런 러닝네트 스케줄까지 적용을 한 모델로 티처를 사용하지는 않은 게 되겠습니다. 티처의 아버지 그대로 레이블을 사용하기 때문에 너무 오버피팅하는 게 안 그럴 수 있어요. 선생님이 문제였습니다. 뛰어나게 들어가면 선생님이 포장포장. 네, 그리고 말씀해주신 문제도 가끔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뭐냐면 티처 네트워크가 너무 잘 학습이 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면 티처 네트워크가 생성하는 레이블이 그냥 하드 레이블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템퍼러처를 적용하든 말든 거의 0001, 000 같은 값들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 티처 네트워크가 너무 오버피팅된 트레인 데이터 너무 오버피팅되는 경우는 오히려 또 좋지 않은 경우도 몇몇 확인을 했었습니다. 실제 이런 이제 TS 러닝을 뭐 학습하거나 그런 거가 이제 응용 방법이 나온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서비스 같은 데다 적용을 하면 어떤 식으로 응용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서비스 차원에서는 어려울 것 같고 서비스 할 때 사용하는 모델의 성능을 높이는 용도까지만 될 것 같습니다. 서비스 하는데 사용하는 모델이 있잖아요. 그런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용도 정도. 네, 감사합니다.